조계종 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소통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불교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불교 증흥과 종단 발전에 거리낌 없는 조언을 당부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로 임명된 보훈 스님이 진산식으로 공식 취임을 알렸습니다. 스님은 교육혁신, 포교 저변 확대, 문화 용성을 기치로 3대 핵심 과제를 실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사회연구소가 세계 공공성지 운영 현황을 짚어보는 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종교 공공성지 운영 양상을 살펴보며 종교 간 갈등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만해사상실천연합이 대회 공신력을 높여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만해사상실천연합은 시무장에서 만해탄신 143주년 기념 달해제도 봉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종단 운영 3대 기조 가운데 소통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소통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불교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선결 과제를 청취하고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에 거리낌 없는 조언을 당부했는데요. 당선자로서의 소회를 처음 밝히는 자리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무원장 출마는 물론 당선 확정 후에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취임 한 달여를 앞두고 공식적인 소통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37대 종단 운영 기조를 첫 대회 활동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한 겁니다. 진우 스님이 어제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와 불교신문사장 현법스님 등 불교계 방송신문사 대표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우리 교계 언론계에서 저에게 좀 많은 충고도 해주시고 또 잘못한 점이 있으면 좀 질타도 해주시고 해서 한국 불교 그리고 우리 종단이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바탕에서 같이 한번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포교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당선 확정 이후 처음 소회를 밝히는 자리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준 종도들의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교와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고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부족하고 좀 못난 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종도들께서 이렇게 추대를 해주셔서 어깨가 엄청 무겁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 불교가 중흥하는데 제가 그 밑거름이 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론사 대표들은 37대 집행부가 가장 앞세워 강조한 소통에 공감과 기대를 표했습니다. 총무원층과 우리 언론이 소통이 제일 다급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 원장 스님은 저희들과 소통을 좀 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집행부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소통과 함께 출가자 감소와 포교 활성화 등 종단 현안 해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선거 없이 선출된 총무원장으로 종단의 새 역사를 쓴 것처럼 종단 현안 해결에도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겨주길 당부한 겁니다. 진우 스님은 언론사 대표와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약속하며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당부했습니다. 집행부 주요 소임은 물론 종단 교육을 책임진 수장의 자리에서도 누구에게나 소통의 문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온 진우 스님이 언론사 대표들과 간담회로 첫 대외 활동을 시작하며 새 집행부의 소통 노력과 성과에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진우 스님은 오는 9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 당선증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오후 2시 원로회의 인준이 확정되면 조계사 대웅전에서 고불식에 이어 당선 소감을 밝히며 종단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로 임명된 보은 스님이 진산식으로 공식 취임을 알렸습니다. 교육혁신, 포교 저변 확대, 문화 융성을 기치로 범어사 3대 핵심 과제를 실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진산식이 어제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됐습니다. 진산식에 금정총림 방장 지유 대종사,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총무부장 3회 스님, 교구 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덕문 스님과 지역 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보은 스님은 방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고 종원 종법을 잘 봉대하며 문중과 교구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절 인연으로 범어사 주지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역대 스님들이 전해주신 귀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라는 소명이며 전법을 화두로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들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혁신, 포교 저변 확대, 문화 융성을 기치로 범어사 3대 핵심 과제를 실행하겠습니다. 보은 스님은 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9년 삼위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호법국장, 백룡암과 금룡암 주지, 17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방장 지유 대종사는 주지 보은 스님에게 대중들의 뜻을 잘 받들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총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 양성, 올바른 사람을 양성시키는 곳이 총림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반대해주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밀고 나가야 돼요. 이 힘이 약하면 옆에 사람 같이 도와주고 삿된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부탁드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얼상대사 창건 이후 부산 불교의 중심이자 기도 수행처로 자리 잡고 있는 선찰 대본산 범어사가 보은 스님 주지 취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금정총림의 정신적 지주이신 지유 대종사의 덕화로 수승한 수행 가풍 속에 신임 주지 스님께서 방장 스님을 성심으로 보필하면서 대중 화합하여 불도 부산의 불교 발전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도 교구 화합과 발전을 통해 부산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길 당부했습니다. 종단이 어려운 시기 수년간 총무원 호법국장과 감사국장, 중앙종회의원, 소임 등을 맡아 누구보다도 청정승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구의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 부산 불자들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범어사는 주지 진산식을 최대한 간소화하며 마련한 자비의 쌀 기금 5천만 원을 부산시에 전달해 그 의미를 대했습니다. 전 주지 경선 스님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성보박물관 불사 원만회항을 통해 대중포교의 기틀을 마련한 보은 스님이 범어사 수곤 사업인 설법전 중창불사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최근 다종교 현상과 종교 공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세계 공공성지 운영 현황을 짚어보는 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어사 천지남과 같은 종교 간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인데요. 세계 각국의 종교 공공성지 운영 양상,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요?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사찰에서 유교 학자들이 모여 서학을 공부한 곳 주어사와 천지남. 불교가 여러 종교와의 교류를 통해 종교사적 도약을 이뤄낸 화합의 현장인 두 곳이 공공성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세계 공공성지 운영의 현황과 검토를 주제로 어제 개최한 호국불교연구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다양한 종교의 역사가 깃든 성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여러 종교에 두루 의미 있는 공공성지를 하나의 종교에서만 전유하고자 하는 이 같은 움직임을 국가 권력과 지방 권력마저 방조하는 현실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양정현 한림대 교수는 중국 유불도 3교의 공공성지로 꼽히는 형산 남학대묘의 종교 관광화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성지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남학은 중국 천태중의 기틀을 마련한 곳이지만 도교가 먼저 전래되고 유학의 전통도 이어진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양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공공성지를 관리하면서 불교와 도교가 번갈아 의례를 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관광화를 이룬 남학대묘에 주목했습니다. 관광 수입만도 1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수입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중국 문화, 문물을 활용한 관광자원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신불스팝 유형과 공동성지, 유일신 3교의 성지 예루살렘 등에서의 갈등 현황과 종교 공존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 22일 열린 1차 학술대회와 이번 학술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여러 종교가 공존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가 어제 경내 6화원에서 문중합동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문중합동 달해제에는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 회주 돈명스님, 주지 덕조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대종사,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는 문중의 화합을 강조하며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덕조스님은 문중 어른을 모시는 이런 자리가 지속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사부대중을 향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은혜사 합동 달해제에 앞서 문중 스님들은 부도전과 조사전을 참배했습니다. 고 선진규 법사가 창립해 만해 실천 운동에 나서고 있는 만해사상 실천연합이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여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만해사상 실천연합은 시무장에서 만해탄신 143주년 기념 달해제도 함께 봉행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만해 정신의 계승과 홍포에 진력하며 만해 실천운동에 나서고 있는 만해사상 실천연합이 어제 오후 신무장에서 만해 스님 탄신 143주년을 기념해 탄신 달해와 제7회 만해평화 문학축전을 개최했습니다. 고 선진규 법사의 발언으로 설립한 만해사상 실천연합은 지난 4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을 이사장으로 추대해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했습니다. 홍파 스님은 만해사상은 새 시대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대승적 민주주의로 성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구도의 뜻이 함께하는 그런 언어라고 보거든요. 진리가 나와 우리들의 삶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진리 속에 담겨져 있고 진리와 함께 만해사상 실천연합은 이날 통일문화축전을 평화문학축전으로 활동 목표를 전환하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했던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준비위원장 김용표 전 동국대 교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만해 정신을 바람직한 국민교육 운동으로 성화시키는 초석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만해 선사가 가르치신 민족 정신과 인간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평화 사상의 보편적인 가치와 그 실천을 주요 활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문화축전에서 문학축전으로 바꿔 처음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서 남북의 문인들이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정신적 사표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에 아름답고 따뜻한 정서와 의식의 샘물을 솟구치게 한 고매한 시심 등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평화 통일의 사표가 될 것입니다. 탄신달에 이어 만해사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만해 스님의 정치, 사회적 실천과 국민교육의 방향에 대한 심포지움도 이어졌습니다. 만해 스님의 진영에 한 송이 꽃과 향을 올린 만해사상 실천연합은 만해 스님을 추모하는 기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대와 사회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결사에 나섰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제5회 뉴욕 한국전통불교와의 만남 행사를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행사는 현지 시간 지난 25일과 28일 각각 미국 내 여행업계 관계자와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당일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바루공양과 선체험 등 전통 불교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또 27일, 28일 이틀간 뉴욕 링컨센터 아트리움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한국불교 사진전, 여름 사찰음식 시식 프로그램,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의 바루공양 워크숍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마련된 사찰음식 팝업 레스토랑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으며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강화 전등사가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로 마련된 사찰음식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전등사 공양관에서 열린 공양다감 행사에는 전등사 회주 항롱스님을 비롯해 법왕사 회주 개성스님, 강화 사암연합회장 선조스님과 군청 불자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여암스님은 사찰 음식은 몸을 유지할 정도로 적당한 양만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소박하지만 담백한 맛과 깊은 울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차의 맛을 느끼자는 공양다감을 통해 전등사는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을 이용한 사찰 음식으로 지역사회의 나눔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말 국보 제78호와 83호 금동 반가사유상을 함께 전시해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불교미술의대가 문명대 교수가 반가사유상 해설을 담은 책 한국의 반가사유상을 발간했습니다. 세계 최대, 최고를 자랑하는 6점을 선별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력적인 자세로 깨달음의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반가사유상은 한국에 100여 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불교미술의대가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6점을 꼽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보 제78호 금동 반가사유상. 높이 81.5cm의 금동 반가사유상의 정점으로 평가되는 걸작으로 영주 초암사에서 전래되다 일제 때 서울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구려나 그 후대 장인들이 영향을 받은 신라 금동 반가사유상이라고 문 교수는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국보 제83호 금동 반가사유상으로 높이 91cm의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간결하고 우아한 이 불상은 경북 경주, 안동 지역의 고찰이나 땅속 출토로 알려져 있어 신라실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걸작인 제일 걸작이 바로 두 금동 78호하고 83호의 금동 반가사유상이거든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뛰어나게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기술이 뛰어났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인 광융사 소장 목조 반가사유상은 일본 국보 1호로 국보 83호 금동 반가사유상과 흡사하면서 나무의 결을 살린 특유의 부드러움을 선보입니다. 신라에서 조성돼 일본에 기증됐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며 당시 한일 불교 교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목조로 반가사유상을 만드는 것은 현재 유일한 예입니다. 목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목리의 현상이 일어나서 조금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 목리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 하는 것에서 국보 83호하고 쌍벽을 이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넓은 안반 위에 세워진 거대 반가사유상인 봉화 북지리 석조 반가사유상, 충주 봉화리 마의 반가사유상,
단석산 마의 반가사유상 등을 망라하며 한국의 미륵 하생 신앙과 육아 유식 신앙을 대표하는 걸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사단법인 동년이 전국 어린이 합창단의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내원정사에서 열린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 여름 캠프 쓰담쓰담 쉼 음악 여행에는 울산 황룡사, 부산 홍법사, 무진선원 등 어린이와 학부모, 지도교사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올해 여름 캠프는 걷기 명상, 호흡 명상, 쉼 키트, 챈다라 체험 활동과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 조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끼와 재능을 뽐냈습니다. 사단법인 동년은 갈수록 줄어드는 어린이 법회의 대안으로 음악 활동과 합창을 통한 어린이 문화포교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가 평택 거주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과 역사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과 정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 나누며 하나 되기는 지난 27일 평택 거주 고려인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과 역사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로 평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은 관문사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만다라 컬러링을 하며 마음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어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한 이들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배우고 나라 사랑과 선조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나누며 하나 되기는 추석을 앞두고 고려인 동포들에게 쌀과 덴탈 마스크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정관함이 차와 시, 음악이 함께하는 제6회 정관함 차시락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정관함은 지난 27일 경내 대웅전 앞 마당에서 주지 대활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대금 연주와 신앙송을 비롯해 드럼, 팸플룻, 트럼펫 등 다양한 공연이 어우러진 제6회 차시락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주지 대활 스님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희망과 용기를 전달해주기 위해 희망 문화예술축제인 차시락의 밤을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지친 심신을 쉬어가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편 정관함은 이날 지역 예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울산 연주인상 시상에 대금 연주가 정혜선 씨를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화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